자, 31번 지문이고요. 이게 첫 줄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좀 봐야 돼요.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everyday라고 나와 있죠. 아래쪽에 동의어도 써놨어요. everyday 밑에다가 daily, routine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형용사예요. 뒤에 life를 꾸며주죠.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고삼아 하나 얘기하자면 예전에 잠실여고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어법상 어색한 것은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걸 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every랑 day를 띄워놨어요. 자, 그런데 그럼 틀려요? 궁금하죠? 틀려요. 적어도 저 자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every랑 day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부사가 돼요. 부사로서 의미가 뭐가 되냐면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돼요. 즉 나는 매일매일 학교에 간다 할 때 그 부사, 학교에 가다 라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 everyday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life를 꾸며주는 자리에는 every랑 day를 떨어뜨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랬기 때문에 내 생각에 설마 그런 걸 또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은 어디서 얘가 봤는데 every랑 day랑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랑 이게 뭐가 달라? 라는 걸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다시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하냐면요. we use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줄 칠까요? previous experi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뭐였냐면 31번 지문은 빈칸 추론 지문이었고 얘가 실제 빈칸으로 출제됐었어요. 실제 빈칸으로 출제됐었다. 자, 그러면 we use previous experience라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 이전의 경험을 사용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왜 사용하냐 이거예요. 뒤에 이걸 하려고요. to predict에서부터 끝까지를 하기 위해서 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where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where는요 관계부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은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그래서 옆에 한글 해석에 살짝 가봐도 실제 의문사 그 where인 어디에 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 어디로 가? 라고 할 때 우리 부사로 물어보죠. Where do you go? 그치?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살아? 이렇게 되죠? 그 where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사 where를 써놓은 상태에서 where, 즉 어디에, 어디다가 we should pay attention.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신경 써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pay attention 뒤에 뭐가 붙는데 보통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뭘 쓰지 원래? to 원래 많이 써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pay attention to 뒤에 명사를 쓰고 그럼 그 명사에다가 신경 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긴 to가 없죠? 왜 없냐면 앞에 where 자체가 그냥 거기에다가 란 뜻이라서 그래요. 말하자면 to what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너 어디가 그럴 때 where do you go 그러지. 근데 원래도 우리 그러잖아. go to 어디 어디 이러잖아. 근데 왜 where do you go to라고 안 해? to가 없어도 where 자체가 어디로가 되잖아. 즉 to what place잖아. 어떤 장소로 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where do you go라고 하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where 다음에 그냥 go만 쓴 거 같은 거야. to가 없어도 어디로 가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디에다가 신경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to가 없는 이유는 설명했고 해석하면 이거야. 우리가 도대체 어디다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사용한다 라는데 이 말만 들었을 때 뭔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사람은 없어. 왜 필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한단 말이야. 그치? 자, 이제 그걸 찾아갈 거야. 실제 빈칸을 맞추기 위한 단서도 얘는 모르고 읽어 내려가야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봤는데 이 사람 이제 유명사람이 할 말이 나올 거야. 자, different environments야. 다양한 환경들은 뭘 말하냐면 저마다 다른 환경, 즉 너랑 나랑 자란 환경이 달라. 아래쪽 나오는 예시에 보면은 여기에 찾아간 어떤 백인 남자 하나랑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생활 환경이 달랐어. 서로 사는 게 다르니까 서로 기대하고 예상하는 게 다른 거야. 예측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야. 자,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아, 이전의 경험이라는 게 뭐야?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환경이 나의 경험이고 내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이지. 그러면 예전에 경험했던 경험이 다르다면, 즉 환경이 다르다면 어디다가 신경 쓸지를 결정한다라는 건 뭐야? 내가 어떤 예상치, 어떤 기대치가 있는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가봅시다. 이것. 자, 박스는 이 this에다 한번 박스를 칠게요. 이것이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말하는 것을 만약에 뭔지 말하라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윗문장이에요. 즉 2번 문장 또는 1번 문장의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즉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기대하는 게 다르다. 왜? 우리는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전 경험을 사용하니까 이 얘기거든요. 결국 환경이 다르면 예측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이 내용은 was profoundly 아주 잘 illustrate 설명되어졌어요. 누구에서? 과학자인 제이얼드 다이아몬드인데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다 알아요. 웬만한 집에 진짜 많이 있어요. 끝까지 읽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치? 알죠? 총균쇠예요. 어느 서점에 가도 다 스테디셀러 목록에 들어있어요. 하버드에서 교수로서 강의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명한 책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샀고 나도 한글판 영어판 다 있어. 근데 완전하게 읽지 못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말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he, 바로 이 사람이요, describes,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형광펜인데 다른 색깔 잠깐만 내가 꺼낼 건데 여기에 어드벤처를 잠깐만 박스를 하나 쳐놓을게요. 이 모험을 잠깐만 박스를 칠게요. 자, 이 사람이 모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험을 설명해준다, 묘사해준다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 모험은 이 사람이 이미 다녀온 모험이겠죠? 어디를 갔었냐면 이 사람이 원더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원더 옆에다가 잠깐만 체크하는 뭐라고 쓰냐면 얘 이거랑 구별해야 돼요. WONDER 아니에요. WONDR은 뭐야? 원더풀 할 때 원더야. 경이로움, 경이로워하다, 신기하다. 근데 여기서 WANDR은 뭐야?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모험을 떠난 거니까 어디 목적지로 직결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긴 뭐야? 막 이러면서 다닌 거지. 그냥 헤매고 다닌 거야.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야 그냥. 자, 근데 어디를 돌아다니는 모험이냐면 through, 여기를 지나다녔어. 뉴긴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파푸아 뉴긴이라면 좀 알겠어요? 남아프리카 오른쪽에 한참 벗어나면 동떨어진 섬이 하나 있는데 천연의 자연 요소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지구상 멸종되어가는 모든 동물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안 가봤어요? 네, 그런 정글이에요. 어쨌거나 그 정글을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원래 그 뉴기니에 살고 있는 거기 원주민들이랑 같이 돌아다닌 바로 그 모험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자기 책에서, 총균세에서. 그치? 그런데 이 다음 동사가 특이해요. relate란 단어를 보면 원래는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래쪽에 줄칠까요?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얘기를 해준대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뒤에 대절 전체가 한꺼번에 목적어절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목적어절. 자, 목적어절 안에 주어가 있어요. These natives. 누구야? 위에는 저 뉴기니안스. 이 사람들이 tend to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더래요. 어떤 경향? 뒤에 tend to 다음에 미안. 자, 다시 볼게요. tend는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데 이 원주민들이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즉 자주 그러더라는 거지. perform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뒤에 이 단어를 보세요. poorly라는 단어를 쓰거든. 근데 원래 뭔가 잘한다 그러면 뭘 쓰냐면 아래쪽에 반여가 있는데 well이야 well. 뭔가 잘한다면 well이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 할 때 사람들이 예를 들면 I am good at swimming. 그럼 나 수영 잘해 이런 얘기지. 근데 애들이 good의 반대를 bad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수영 못해 그러면 I am bad at이야 그렇게 안 써요. I am poor at을 써요. 나 이거 잘 못해 이럴 때. 여기 있는 poor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때 갑자기 가난하게 이러지 말라고요. 그 뜻이 아니라 아 뭔가 잘 못한다는 뜻이구나 그거야. well의 반대야. 자, 근데 이 원주민들이 뭘 못하냐면 이런 일들을 잘 못해 그랬는데 저 일하고 웨스터널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지. which나 that 같은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되어 있어. 왜? 뒤를 가보니까 웨스터널스 서양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have been 왜 현재 완료를 썼나 봤더니 뒤에 어렸을 때부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have trained가 왜 아닐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훈련을 받은 거야.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학교에서. 그치? 근데 어떤 일을 하도록 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 뒤에 목적어가 저기 있는 저 task야. 그러니까 서양인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하도부터 아기 때부터 하도록 훈련받는 일이니까 잘한다는 얘기야.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을 이 원주민들은 잘 못하더라 라는 거지. 그치? 이걸 발견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쟤는 바보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건데 쟤는 못해? 바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야? 중간에 우리가 알아서 바본가 의심할 테니까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누구야? 저기 있는 저 네이티브스는 are hardly stupid. 결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얘네가 바보가 아니야. 그랬으면 바보 아니야. 똑똑해. 할 줄 알아. 잘해. 이런 게 와야 되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자, 아래쪽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만큼이 다. 바꿔 말하면 뭘 말하려는 거야? 여기다 한 줄로 써주자면 얘네들이 not stupid라는 입증을 해주는 거야. 즉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어리석지 않아. 얘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걸 동사로 어떻게 표현했어? 여기 보면 걔네는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이렇게 한 거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만 볼까? 뭘 할 줄 아나? 이 사람들 디텍트 할 수 있어. 딱 보면 알아. 같이 정글을 헤매다니는데 갑자기 정글 속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어디서 갑자기 쌉싸름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습도가 좀 갑자기 올라가는데 곧 비가 오겠어 얼른 숨읍시다 이런 식이야. 나는 그냥 원래 멸리면 그런 거 아닌가 꿈뻑꿈뻑 이러고 있고 얘네는 그걸 알아. 근데 이렇게 안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되게 생뚱맞아 보이게 컴마 치고 굿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굿이 뭘까 생각이 들지? 즉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야. 중간에 생략된 건 컴마 다음에 which를 써주면 which가 의미하는 건 앞문장 다야. 즉 뭐야? 얘네가 이렇게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지들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그리고 나서 is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아는 건 참 좋은 거야. 이런 얘기야. 그걸 생략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만약에 컴마 다음에 꼭 뭐 위치만 있어야 되나? 예를 들면 컴마 다음에 and 했는데 앞문장 전체 그런 거 안다는 것은 is good 좋은 거야 이래도 되지. 중요한 건 어디다 좋은 거야? 봤더니만 for 뒤에 동명사 들어있는 게 두 세트가 나와. 왜? 중간에 or로 병렬시켰거든. 그래서 나오는 건 결국 뭐야? 여기 앞에 for following or for finding 이 두 가지 있어서 좋아. 자, 그러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게 어디 좋은지 첫 번째 볼까? 첫 번째는 predator. 포식자라는 건 뭐냐면 왜 밀림에 야수들 있잖아. 호랑이, 뭐 표범, 뱀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의 흔적을 따라가는데 좋아 이런 얘기야. 두 번째, for finding. 뭘 찾는 게 좋아? 밀림에서 막 헤매는데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죽을 거 아니야 숲에서.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을 찾는데도 좋아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은 내가 그때 읽었던 어떤 원주민 관찰기였는데 그것도 수능 지문이겠는데 이거야. 이 사람들 갔는데 길을 막 헤맨 거야. 왜냐면 중간에 야수한테 쫓겨가지고 막 달리느라고 원래 가야 된 방향이랑 엉뚱한 데로 막 간 거야. 어디로 오는지 의식 없이 막 뛰었어. 근데 해가 질 무렵이 됐다?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그 원주민이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더니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숲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바람이 도무지 불 수가 없대. 나무가 다 병풍 역할을 하니까. 근데 가만히 눈을 감더니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분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막 계산하는데 지금 해가 질 무렵이니까 열기는 서쪽에 있을 거고 뜨거운 쪽에서 공기가 올라가서 차가운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건 이쪽이 서양일 거래. 우리 집은 동쪽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 걸어가면 될 겁니다. 이랬다는 거야. 너네 같아봐. 깜깜한 밀림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가만히 어디야 여기는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얘네들은 뭘 아는 거야? 집에 가는 길을 찾는 거야. 아주 미묘한 그 미묘한 바람을 인지하는 거야. 여기 솜털 같은 게 날리는 걸로. 뭔지 알겠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체인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엔. 어쨌거나 유리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아는 게 있어. 계속 숲속에 살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they know야. 이런 것도 알아. 어떤 벌레는 절대 가만히 내버려둬야 할지를 알아. 예를 들면 나 같은 애는 가가지고 어머 저 나비 예뻐 이러겠지. 근데 막 만지면 죽어요 이럴 수 있겠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와 신기하고 잡으려는데 물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몰라. 덥석덥석 아무거나 만져. 근데 그냥 내버려둬야 할 곤충이 어느 곤충인지 알아. 자, 이거는 내용은 먼저 보고 어법 따로 설명할게. 두 번째 아는 건 뭐야? 알아. 뭘 알아? Where food exists.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가면 먹을 거 있어요? 여기 언덕 넘어가면 저기 산딸기 마을이 있어요. 산딸기 밭이 있어요. 이런 거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뭘 할 수 있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손쉽게 이 보금자리나 자기네 집 같은 거 뭐 보통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엮어가지고 만들겠지. 그치? 그런 걸 만들고 tear down 허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하는 텐트를 잘 못 치잖아. 뭔지 알겠지? 자기네 사는데 필요한 건 다 알 줄 아네. 바보 아니네. 그 얘기야. 자 이제 어법 하나만 볼까? 선생님 이거는 관계대명사인가요? 이런 얘기 할까봐 그러는 거야.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왜? which는 뒤에 있는 벌레를 이렇게 꾸며줘. 즉 어느 곤충들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해야 할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예문을 내가 간단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여백 공간에 잠깐만 필기를 할게. 예를 들면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I know 이렇게 써서 나는 알아요 이랬어. 근데 뒤에다가 만약에 what to do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 실제 의문사인 what은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의문사의 해석과 투부정사를 연결하면 돼. 즉 I know what to do 그러면 뭘 해야 되지? where to go 어딜 가야 될지 이런 거 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의문사에다가 명사를 하나 연결한 거야. 즉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하나 변형해 볼까? what 그 다음에 movie to see 이렇게 쓰면 해석이 어떻게 돼서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이해되지? 근데 내가 지금 수중에 영화가 두 편 있어. 그럼 둘 중에 어느 영화를 봐야 할지는 이렇게 쓰겠지. 이해돼? 결국은 여기 나온 위치가 딱 저 위에 위치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 어느 벌레는 건들지 말아야 할지. 구조가 똑같지? 다만 우리가 보는 쉬운 문장을 바꾸면 어떤 영화 볼지 알아 이런 구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의문사고 저기 나와 있는 구조를 다시 봐도 마찬가지로 which insect는 어느 곤충들을 어느 벌레들을 to leave alone 그냥 내버려둬야 할지 건들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도 다 의문사절이지.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 등등등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어법을 물었을 때 만약에 여기를 건드렸다 쳐봐. 밑줄이 여기 이렇게 쳐 있잖아. 그러면 사실 문법을 잘 아는 학생들이 이거 틀렸다고 고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 자 문법 잘 아는 우리 친구들 물어봅시다. 뒤에 동사를 보니까 이 문장의 본 주어는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주어고 관계대명사 who에서 places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 이 문장의 본 동사는 여기 있어요. has 이거야. 가지고 있다 이거야. 문장은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라는 이 필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야. no ability인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야. 뭐 하는 능력이냐? 이 투부정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동사가 현재 시제면 현재보다 이전을 말할 때 뭘 쓰죠? 현재 완료지. 그게 아까 내가 말한 문법을 좀 아는 학생들이 대답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가 틀려 보여. Who hasn't ever spent라고 쓰는 게 적합해 보여. 왜? 이 사람은 여지껏 그런 장소, 즉 이런 뉴기니의 정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능력이 없어 라는 얘기야. 즉 지금 능력이 없는 건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근데 왜 해들까? 못해? 아니거든. 과거 완료 맞거든. 자 그러면은 과거 완료가 들어가려면 뭐보다 먼저 해야 돼? 과거보다 먼저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아까 왜 내가 별것도 아닌 단어에다가 박스를 치라고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adventure 박스 써야 할까? 자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이 남자가 지금 현재 설명을 해줘요. 옛날에 뉴기니 사람들과 뉴기니에서 돌아다녔던 모험을 자 그럼 모험은 언제 갔어요? 지금 해요? 지금 하는 모험을 지금 글로 써요? 모험은 갔다 왔지. 이 쯤은 어딜 봐도 모험을 갔었던 걸 과거 시점 동사로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걸 과거 시제 동사보다 먼저니까 과거 완료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오로지 뭐만 찾아야 돼? 아 모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벌써 갔다 온 거겠네. describes보다 먼저 현재보다 먼저 그럼 이게 과거겠지. 그런데 그 모험을 떠나기 전에 즉 뉴기니에 가서 정글에서 원주민과 돌아다니기 전에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겠지.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되지. 자 쓰자.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had never spent는 분명히 과거 완료가 맞고 아래쪽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 뭐보다 먼저인 거야. 위에 나와 있었던 adventure라는 단어가 있었고 adventure는 분명히 과거의 경험이 되는 건데 이거보다 이전의 일일 테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죠. 이거 말고는 지문 내에서 과거형 동사를 찾을 수 없을 거고 그래서 과거 완료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오로지 저 명사를 우리가 문맥상 문해력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중요한 어법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 한 번도 정글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몰라. 즉 어떤 벌레를 건드리면 안 되는지 이런 거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덥석덥석 하겠지 뭐.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미친듯이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10번 문장. 모의고사를 딱 본 순간 내가 와 이거는 미쳤네 그랬어요. 왜?
1학년 교과서가 올해 바뀌었죠. 그런데 출판사만 다르고 본문의 내용만 다를 뿐 어느 출판사나 1학기 때 공개하기로 한 문법과 2학기 때 공개하기로 한 문법이 대부분 겹쳐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법을 얘네 학교만 1학기 중간고사 때 범위에 넣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속하는 즉 2학기 대표법인 가정법이 갑자기 모의고사 6월 달 거에 나왔다는 거지. 심지어는 가정법인데 정상이 아니야. 도치가 됐어. 그게 이상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이상한 건 그거야. 선생님 가정법이라면서 접속사가 없어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접속사가 없네요가 첫 번째 이상하고, 두 번째 이상한 건 주어가 he인데 왜 was가 아닐까요? 이것도 이상해. 그치? 원래 문장이 여기 있거든. 자, 여기를 현관펜을 칩시다. 원래는 if he were 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if라는 접속사가 원래 들어갔겠지. 그래야 비로소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법 뭐가 되니까 가정법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는 가정법 과거 시제인데, 자, 과거 시제인데 심지어 도치가 됐다. 어떤 경우에 가정법에서 도치가 가능하냐면 가정법 과거에서 뒤에 동사가 were이 들어가는 경우에 if라는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날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도치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뒤에 주어랑 동사가 크로스로 위치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옆에처럼 되는 거야. Were he to be tested. 그래서 일단 어순 이렇게 됐어. 두 번째. 근데 위에 있는 것도 선생님 이상해요. He were 투부정사가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He were tested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를 연결하는 투부정사 용법 중에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면 if가 들어있으면 뭐뭐 한다면 또는 뭐 미래 시제가 나타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예정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조건을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이런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다만 투부정사 수동인 거는 본인이 체크해야지.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거야. 즉 이게 가정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실제가 아니란 얘기야. 현재 이 사람은 테스트를 받지 않아. 이 사람이 뉴기니에 돌아다닐 때 여기 원주민들이 너 저 벌레 만져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얘기야. 시험 안 받아. 그런데 만약에 가정해보자. 그냥 그렇다 쳐보자고. 이러한 일들이 뭘 말하는 거야? 벌레를 만져도 되는지 아닌지,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딘지 등등등 원주민들이 잘하는 그런 태스크에 관해서 만약에 시험을 당한다면, 즉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해본다면, 이 원주민들이 이 백인인 웨스터너 중에 하나인 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한테 시험을 해본다면 잘할까? 못하겠지. He would perform poorly. 아까 나왔던 거 나오네. 대체적으로 못한다. 그거 또 나오네. 못할 거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반문. 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면 얘는 또 stupid이야? 하버드에서 강의한다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지? 아까 걔네들이 그런 것도 몰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건데 그런 것도 몰라? 스투피드하네? 아니야. 필요한 건 다 알아. 그럼 얘는 바꿔 말하면 걔네가 아는 걸 몰라. 그럼 얘가 더 스투피드야? 아니야. 얘는 안 필요하니까 모르는 거고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야. 자, 그럼 앞에 이 말을 왜 한 거야?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잖아. 그러니까 위에 빈칸 추론의 답이 뭐였던 거야? 결국은 사람들은 이전의 경험이 필요한 거야. 내가 옛날에 밀림에 살아봐서 아는데 어렸을 때 숲에서 뛰어놀다가 내 친구가 그 벌레 만졌다 죽었어. 뭐 이런 거. 뭔지 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알겠지? 왜? 자기가 사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고 거기서는 길을 잃으면 위험한 상황이었고 포식자들이 날뛰는 정글이었고 벌레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신경 써야 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얘네들은 밀림 가면은 그냥 아유 날씨 좋다 이렇게 써? 아니지. 곳곳에 죽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막 바람, 냄새, 포식자가 오는 거 아닌가, 여기 내 살에 닿으면 죽는 벌레가 있는 거 아닌가 계속 봤겠지. 페이 어텐션을 걷다 했겠지. 그런데 아까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숲은 나무 좋다. 역시 피톤치트 공기 좋아. 뭔지 알지? 이 사람은 그런 환경에 안 살아봤으니까 지가 신경 쓰는 건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벌레 이런 거 신경 안 썼을 거라고. 이해돼? 그럼 이 문장이 다시 납득이 되죠? 결국 내가 살아온 환경, 거기서 치렀던 나의 이전의 과거의 경험,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 부분에 보다 주목할지를 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단어 한번 정리하면 되지. 아까는 previous만 보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동요에 뭐가 있었어? 과거의 경험, 맞네. 내가 어렸을 때 살면서 느꼈던 경험,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가졌던 경험. 두 번째, 이전이라는 말 중에 prior이란 단어 알죠? 먼저의, 순서상 먼저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머지 단어 다 들어갈 수 있지. previous 대신에 past,
prior experience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지문입니다. 넘어갑시다. 32번 갈게요. 32번 지문에서 자, 이 지문은 특히나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교과서 4과와 개연성이 있다. 교과서 4과 본문에 특히 어느 파트냐면 앵커링 이펙트 말고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효과가 연결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연결성이 있다고 하는지 봅시다. 대부분의 entrepreneurs 하면 기업가들이에요. 회사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 동사의 줄 좀 칠까요? put in까지가 뭔가를 집어넣다고. 그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in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제 내용만 보면 돼요. 도대체 뭘 쏟아붓냐면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요. 어디에다가? 이거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에다가. 그런데 이 두 가지 동명사라는 일에다가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붓는데 이 일의 목적어 공통은 뭐야?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야. 그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즉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걸 시장에 출시하는 데에다가 엄청나게 시간을 써요. 우리는 교과서 4과가 있으니까 뭐랑 생각해보냐면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아이패드 태블릿을 개발했다 치자. 그러면 새로운 그 뉴 프로덕트를 크리에이팅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겠지. 연구 개발 비용. 중간에 노력도 들어갔겠지. 당연히 비용도 들어갔을 거고. 그러고 나서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당연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만들고 나서 이런 짓을 한대. 실수를 해. 그럼 저기 나와 있는 make는 왜 ing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야. 쟤는 병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하는데 너무 노력과 시간을 많이 쓴 나머지 위에 나와 있는 동사, 즉 이 put과 그리고 나서 make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해? overpricing 됨이야. 우리 교과서 지문 뭐라고 나오냐면은 the tablet PC가 will be priced 이렇게 나오지.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능동인데 over이 붙었어. 왜? 뒤에 물건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물건을 가격 매기다야. 근데 물건을 정상치보다 비싸게 더 비싸게 가격 매기다야. 이게 실수라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 아래쪽에 보면 they have created something이야. 즉 they가 말하는 건 누구야? 아까 위에 썼던 바로 이 entrepreneurs지. 그 기업가들. 이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냈어. 어떤 거야? They care deeply about야. 자기들이 엄청 신경 쓰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어. 그게 뭐야? 아까 말했는데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 신경 쓰는 뭔가를 만든 거지. 똑같은 말이야 결국. 근데 그렇게 만들어냈어. 그런데 그건 뭐야? 얘네가 만들어낸 그 엄청나게 신경 쓰는 무언가가 theirs. 자기네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돼. 걔네 거야. 교과 4과에 뭐야? ownership이지.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나 이거 태블릿 개발하는데 시간이랑 돈이랑 노력을 엄청 기울였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소유하면은 어떻게 되지? 가치를 높게 여기지. 그게 교과 4과의 내용이야. 내 거니까 내가 이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싸게 팔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이걸 헐값에 넘겨?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연구 자금이 얼마에 들었는데 3년간 연구했는데 어떻게 싸게 팔아? 그러니까 비싸게 팔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실수라는 거야. 그 얘기야. 실수라고 미리 말했고 왜 그런 실수를 하는가를 이제 말하는 참이잖아. 자기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나왔네. This powerful sense of ownership이잖아. 우리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ownership, 소유권. 근데 sense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강력한 소유의식. 이거 내 거야! 집착하는 마음. 그것은 무엇을 왜곡시키는가? 동사 왜곡시키다지. Their perception of value야. 물건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야. 즉 예를 들면 이런 거 요즘 시장에서 $1,000면 사 그러는데 야씨 내가 고생한 게 얼마인데 한 1,200은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overvalue 또는 overprice 하는 거지. 내 거니까. 내가 고생해서 만든 오너십이 있는 물건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누구 같은 그들 entrepreneurs가 overprice their product야. 자신의 물건의 가격을 과하게 매기게 되는 걸 초래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말하자면 가치 인식을 왜곡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왜 하는지는 알았어. 1, 2번 문장을 보니까 아니 고생해서 만든 다음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가격을 높게 만들어서 이게 문제야.
근데 왜 그런 바보 같은 미스테이크를 해? 봤더니 되게 엄청 신경 쓰는 걸 만들어내면은 내가 이게 내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상치보다 가치가 높게 여겨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을 높게 매기는 거야 라고 말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눈치가 있어. 그래서 앞에 Y를 보면 뭐뭐인 반면에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저렇게 가격을 많이 매긴 사람들 중에서, 즉 이 댐은 누구야? 오버프라이싱한 그런 기업가들 중에 많은 수가 are quick, 굉장히 재빨라. 어떤 분야에서 to realize, 즉 굉장히 빠르게 깨닫게 돼. 뭘? that, 이만큼을. their initial prices야. 자기가 처음에 책정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눈치를 채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이제 재빠르게 뭐랄까? 바꾸겠지, 그치? 야, 내려,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착각했나봐. 이런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반면에 not or 이렇게 말하면 뭐야? 아래쪽에 별표 여기다 할까? 자, not과 or이 만나면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즉 다 그런 건 아니야. 일부만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not all these people이야.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비동사, willing, to 부정사야. 기꺼이 뭐뭐 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happy도 하나 넣어봤지.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drop, 가격을 낮춘다. 또는 아주 기꺼이 흔쾌히 가격을 낮추지는 않아. 이런 얘기야. 즉 눈치는 챘어. 내가 너무 초기 가격 비싸게 불렀나? 에이 몰라 그냥 버텨.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누구는 안 되겠다 내려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100%는 아니란 얘기야. 근데 원래는 to make their products, 자신의 제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즉 사람이 살만하게 만들려면 원래는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쟤만 보면 돼. 봤어? 안 보길래. 다시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이 살만하다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기꺼이 낮추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것은 그랬어. 문제는 여기야. 디스가 말하는 건 뭐야? 내가 너무 내 거라는 생각에 앞서서 가격을 크게 매겼는데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는 상태, 여전히 비싼 가격을 매기는 것, 이거지. 이것은 can be a very costly mistake야. 문제는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실수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실수, 즉 나에게 치명적 실수라는 거야. 근데 어떤 실수냐면 that 어쩌면 may lead to 어떤 결과로 이어져 the failure of their new business야. 자신의 새로운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실수. 무슨 얘기야? 즉 내가 양보를 못해. 아까 위에 했지만 너무 비싸게 초기 가격을 매겼나? 내려야 되나? 그러다 안 내렸다 쳐봐 만약에. 그러면은 아예 그 제품 자체가 출시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막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얘만 안 살래. 이러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아예 안 팔리면 완벽한 실패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엄청난 실수지. 왜? 처음에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가격을 높게 불렀는데 아예 안 팔리면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when you launch야. 결국 주제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설명한 방식에서 필기본에 노란색 주신 건 다 주제, 제목, 요지, 핵심 문장이야. 내용상. 자, 그러면 당신이 뭘 하란 얘기야? 저렇게 하는 건 실수니까 필자는 실수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건 잘못이고 이제 5번, 6번 문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겠지. 뭐야? 당신이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 때면 your priority,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출치자 어디에? to get에서부터 중요한 거라서 나는 잠시 색깔을 바꿨어요. 이거야. sufficient market adoption이야. 즉 충분한 시장의 선택, 수용을 얻는 거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you should be ready야. 네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즉 마음가짐이 준비돼야 돼. 뭐라 준비야? 희생시킨다 라는 건 뭐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가 처음에 가격을 포기해야 되고, 처음 가격을 포기한다는 것은 profits, 이윤도 포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왜 처음에 가격을 높게 매겼을까? 내가 3년 동안 연구 개발하는데 새로운 태블릿을 개발하는지 연구 개발비에다가 직원들 월급 주고 이만큼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 기본적인 비용을 뽑아야 돼, 본전을.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잡았어. 근데 그 이니셜 프라이스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수익금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근데 뭐라 해서 to achieve this aim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 aim은 무엇일까? 같은 핑크. 왜?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서의 목적은 뭐야?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priority, 우선순위. 제일 급선무는 뭐야? 일단 많이 팔아야지. 시장에서 태블릿 파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시장에서 수용하는데 그 양이 충분해야지. 그거부터 하란 얘기야. 무조건 네 거를 사게 만들란 얘기야.
근데 그러려면 약간 싸야지. 진짜 비싸면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아이패드가 좋으니까 사지만 아이패드 하나 1,000만 원이면 약간 애매한데 그럴 거란 말이야. 무슨 일인지 알지?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해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봐. 아이패드랑 다른 거랑 가격이 똑같아. 중국산이랑 비교해봐.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100만 원은 못 살 거야. 아이패드지. 왜 그런 거야? 시장에서 이미 야 태블릿 하면은 아이패드지. 이미 시장에서 수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살짝 더 비싸도 사잖아. 중국 거 50만 원, 아이패드 150만 원 사잖아.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그 전략이 뒤에 나와. 일단은 시장부터 잡아. 그리고 나서 once you have strong sale volumes야. 자, 여기서 strong sale volumes를 똑같은 색으로 쳐. 왜? 같은 말이거든. 왜? 시장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강하다는 건 뭐야? 잘 팔린다는 얘기고, 잘 팔린다는 얘기는 시장에서의 수용도가 충분하다는 얘기고, 그게 이 목표였지. 그래서 결국은 일단 판매량 자체가 충분해지면 이란 얘기는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는 얘기야? 야, 그때부터 야금야금 가격을 올려. 아이패드 499에 팔아! 출시해! 그 다음에 잘 팔려. 애들이 막 좋아요. 야, 딴 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모델 낼 때 좀 올려. 다음에 좀 더 올려. 그래도 이젠 어떻게 돼? 그래도 아이패드는 이건데 이게 좋은데 딴 거 사기 싫은데 그럼 좀 더 비싸져도 사겠지. 무슨 인지 알지? 그래서 올려 가격을. 뭘 하려고? 네 수익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돈벌이 생각하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남겨먹을 생각으로 가격을 매기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했던 한 단어로 빌린다면 완벽하게 코스트리 미스테이크지. 처음부터 프로핏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야. 통으로 다 날릴 수 있어 이 프로젝트를. 그런데 처음엔 약간 뭘 해? 포기해. sacrifice해. 약간 네가 받고 싶은 돈을 희생해. 물론 돈도 못 벌겠지. 대신에 그래야 얘를 달성할 수 있어. 시장에서 태블릿 하면 이거다 라는 시장 판매량을 점유율을 내가 획득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태블릿 하면 이거밖에 없다 싶을 때 가격 올려서 네가 원하는 걸 추구해. 이거야. 그걸 옆에 한글로 뭐라고 쓴 거야? 정리할까? 결국은 신제품 가격을 책정할 때는 이것부터 하란 얘기야. 시장 점유율 확보가 먼저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원하는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해됐죠? 자, 그리고 살짝 넘어가서 페이지는 33을 펴놓으시고 잠시 브레이크 뒤에 이어서 봅시다. 자, 33번 지문 빈칸 추론이었는데 어려운 지문에 속합니다, 나름. 근데 사실 이론상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긴 해요. 뭐 체감하기로는. 1번 문장에 보면 대부분의 해놓고 나서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좀 특이해서 줄을 일단 칠게요. 왜 특이하다고 하는지를 먼저 듣자면, 여러분 리스펙트 뜻이 뭐야? 그럼 대본에 뭐라고 할까요? 존경이요, 존경하다 뭐 이럴 거냐? 그러니까. 근데 뭐랑 똑같냐면 스펠링이 되게 비슷해. 뭐랑 똑같냐면 여기 에스펙트라고 쓰면 복수형으로 맞춰준 거야. S 붙여서. 똑같은 단어예요. 에스펙트, 어떤 측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할 때 그 면, 측면, 그게 리스펙트, 에스펙트 똑같아요. 자, 그럼 대부분의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 가지 요소에서 봤을 때 휴먼스라고 썼어요. 휴먼스 자체가 인간, 인류를 말하는 복수명사라서 뒤에 R 쓴 거예요. 휴먼만 썼을 때는 실제로 어랑 관사가 붙었을 땐 그렇게 사람으로 쓸 수 있지만 보통은 휴먼만 단독으로 쓰면 형용사예요. 인간의, 인간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휴먼스, 인간은요 해놓고 나서 뒤에 보니까 원오브가 나왔어. 그럼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원오브가 있으면 뒤에 반드시 지금 같은 이런 복수명사가 오는 거야. 그런데 다만 얘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스피시스는요 나중에 볼 때 어느 지문에서든 스피시스가 단수인데도 스펠링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종이다 그럴 때도 스피시스고요. 여러 가지 종들이다 라고 할 때도 many species라고 써요. 즉 스펠링은 다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아요. 즉 얘는 뭐다? 단수, 복수가 동일하다. 근데 여기다간 지금 복수로 썼다. 왜? 여러 개의 종들 중에 하나다 일 테니까. 그치? 그럼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어는 뭐예요? 쟤는 세트지.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 number of 하면 원래 많은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number of가 많다는 뜻이 아니야. 왜? 중간에 스몰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란 뜻이야.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종들 중에 하나야. 근데 상대적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다른 애들은 좀 다른가 보지. 다른 애랑 비교하면은 얘는 좀 작아, 수가. 이런 얘기야. 근데 어떤 종이냐면 뒤에 관계되면서 대절했어요. 이런 종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묶여주고 실제 빈칸은 어디서 나왔었냐?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하늘색 줄치는 부분. 즉 investing more energy to reproduce more slowly가 빈칸 추론이었어요. 원래는. 이 자리가 원래 빈칸으로 출제됐던 부분이었다. 자, 그러면 결국 얘도 마찬가지야. 앞에 주제문에다가 빈칸을 뚫어놨으니까 얘를 맞추려면 글을 읽어가야 다시 올라와서 찾을 수가 있는 구조였죠. 자, 근데 인간은 어떤 방식의 전략을 진화시켜 왔냐면 전략의 내용인 즉슨 저 빈칸이야. 이런 빈칸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보니까 이게 보자. 인간이 좀 매우 독특하고 다르다고 했고 심지어 이런 전략을 가진 애가 상대적으로 수도 적다는 얘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저 빈칸은. 일반적으로 저 하늘색 안 하는 거야. 자, 하늘색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더 느리게 번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자, 봐봐. 저출산 문제 이런 거 들어봤지? 말만 다르지 번식이 출산이야. 사람으로 치면. 그치? 근데 리프로듀스를 치면은 나중에 다른 수능집에서는 복제하다, 오방하다 다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복제하다가 결국 번식이 되느냐? 나랑 같은 DNA를 가진 다른 생명체를 똑같이 생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모방하다라는 뜻이면서 번식이라는 뜻도 쓰이는 거야. 그런데 봐봐. 내가 왜 저출산 얘기냐면 사람이 아기를 안 낳는 게 문제라서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라서 거기에다 돈을 많이 쓴단 말이야. 국가가. 아기 낳으면 뭐 장려금 얼마를 주네 이런 얘기 하지. 그럼 봐봐. 번식하는 거, 아기를 낳는 걸 더 느리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나라가 있을까?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라는 되게 특이하고 뭔가 남다른 전략을 만들어낸 게 많지 않다고 말한 거야. 이해되지? 그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개체수를 늘리는 게 본능이야. 멸종하기 싫은 거야. 많이 살고 많이 남아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많이 낳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생전에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 있거든. 기본이 그거야. 그런데 일부러 번식을 느리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얘는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싫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인류가 그런 걸 개발했다는 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장에 가보면 like apes and elephants. 얘네들이 뭐야? 뒤에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인간일 텐데 얘네들처럼 이라는 걸 보니까 위에서 말했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종류들에 얘네가 들어가나 봐. 유인원, 즉 이따가 나오지만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나 코끼리가 저기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랑 비슷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걔네들 중에 하나야. 근데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고 동사가 쭉 나오는데 자, 동사 병렬만 줄쳐볼게요. 첫 번째 동사 여기에 mature 성숙한다. 두 번째 grow and 다음에 have 여기까지가 다 병렬이야. 그런데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색깔을 내가 다른 걸로 하고 싶어. devote에다가 달리하는데 이유는 but 때문이야. 즉 앞에까지는 다 요 and를 기점으로 해서 세 개가 mature, grow, and have까지 쭉 이었다. 그런데 그러나 뒤에 이걸 한다. 하나 연결한 거야. 즉 동사는 총 4개. 공통의 주어는 우리 인간. 자, 볼까? 우리 인간은 at a leisurely pace야. 레저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 왜 레저 산업, 레저로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말해. 여가는 느리고 천천히 휴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린, 여유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니까 형용사로 느긋한, 여유 있는, 느린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인간은 느린 속도로 자란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 느려? 우리도 빨리 늙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집에 개 키우는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17살이라고 치자. 17살이면 강아지는? 늙어. 죽어 심지어는. 그치? 그러니까 17에 여러분 아직도 어리다고 말하는 소리는 든다는 거는 되게 느리구나. 개랑 비교하면. 이따가 다른 동물이 나타났는데 개랑 비교하면 말도 안 돼. 개보다는 압도적으로 빨리 큰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grow large bodies야. 몸집도 커. 나보다 큰 코끼리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거 뒤에 나오는데 쥐 나오거든? 강아지? 보다 크잖아. 세 번째, 아기를 별로 낳지 않아. 거의 낳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인간은 임신하면 한 번에? 물론 5도 있어. 유퀴즈를 봤어 나도. 그치만 일반적으로는 하나 낳잖아. 일반적으로는 한 명을 낳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끼도 많이 안 낳아. 그런데
다 그렇게 천천히 번식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천천히 크고 많이도 안 나오면서 이상하게 devote 바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다가 바치냐면 them은 여기 나와 있는 이 babys야. 별로 낳지도 않는다는 그 애기들에다가 그 애기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데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 이거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어법상 따졌을 때 여기가 raising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아래쪽에 써놨어요. 여기에다가 to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to가 전치사 to예요. 원래 어디에다가 뭔가를 바치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은 음악에 인생을 바쳤어. 뭐라고 할 건데? 저기 나오는 동사를 사용하면 he devoted his life to music. to 다음에 뮤직만 온다니까? 음악에 바쳤어 이렇게. 그러니까 to가 전치사인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에 버금가는 동명사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to raising이야. 자, 그러면 이게 유인원을 비롯하여 코끼리처럼 우리 인간이 좀 특이하다는, 위에서 말한 뭐에 해당돼? 이 내용인 즉슨 위에 있는 바로 이 different strategy를 여기 2번 문장에서 설명한 거지. 인간은 좀 느리게 크고 그 다음에 새끼를 많이 안 낳는데 대신에 굉장히 정성 들여 오랫동안 잘 키워. 그리고 3번에 가면 this.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매우 특이한 전략. 위에서 뭐라고 말했어? 특이하다라는 unusual 대신에 남다른 전략 이렇게 말했지. 흔치 않은 전략. 똑같은 얘기야. 즉 전략의 내용은 뭐야? 2번. 즉 많이 안 낳고 오래 키워. 라는 전략은 succeeds. 성공한다. 왜? 이유가 있어. 이유인 즉슨 뒤에 while이라는 접속사절이 하나 껴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버려야 돼. 그래야 because 뒤에서의 주어가 따로 보여. percentage 그 다음에 percentage of offspring까지 써야 돼. 여기가 주어지. 그리고 나서 뒤에가 survive가 동사야. 자, 그러면 because 안을 보자. 뭐뭐인 반면에라고 얘기했어. A 아까 말했던 유인원 코끼리 쟤네들 우리랑 같은 과야. 그치? 쟤네들은 produce인데 G보다 적은 수의 새끼를 낳지만 이렇게 된 거야. G의 복수형인 거 알지? 이거 밑에 나오는 이 G가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 때 그 마우스고 얘는 여러 마리야. G들보다 새끼를 적게 낳아. 그렇지만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이야. their은 누구야? apes랑 코끼리들. 그치? 유인원이나 코끼리 즉 우리 과에 속하는 애들이 더 많은 후손들이 살아남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번식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뭐야? 바꿔 말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낳지만 새끼들이 죽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곧 나올 거야. 자, 일단 여기 잠깐 보자. 아래쪽에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 survive 다음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를 일단 줄이치자. to reproduce고 아래줄에 여기 목적이라고 써있는 게 잘못된 거라서 수정합시다. 밑에다가 결과라고 쓰세요. 부사적 문법인 건 맞지만 뭐뭐 하여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더 많은 수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생존하여 그리고 나서 번식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자식 낳았을 때 내가 10마리 낳는데 1마리 남고 다 죽어서 이런 건 없잖아. 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사람인데? 그치? 사람을 낳는데 한 배에 일단 10명을 못 낳고 10명 낳는데 다 죽고 하나 낳는데 이런 건 없잖아. 근데 동물은 그런 게 흔히 나오잖아. 그런 얘기야. 그치? 자, 이제 보겠네. 자, 이제 쥐를 구체적으로 예시 들었어. 쥐 얘기를 했네. house mouse야. 집쥐야. 집쥐는 있잖아. become a mother. 얘 되게 무섭다? 장난 아니야. 얘 이제 기하 급수적으로 대해서 체크해볼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can become 줄 여기다 쳐. 일단 될 수 있어. 엄마가 될 수 있어. 지금 무슨 얘기야? 번식할 수 있어. 언제? When she is just 5 weeks old야. 우와, 5주. 야, 강아지 생후 5주 본 적 있어? 요만해. 나 사진도 있는데 우리 집도 옛날에 강아지 키울 때 생후 5주짜리 데려갔을 때 머그컵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머그컵에 넣어놓고 찍은 적이 있어. 발 이렇게 내밀고. 뭔지 알지? 진짜 귀여웠어. 근데 5주에 새끼를 낳아? 야, 걔도 새끼인데?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쥐는 뭐야? 생후 5주. 태어나서 5주만 되면 번식을 해. 그러니까 뭐야? 빨라. 번식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has 4 to 10 pups per liter는 per liter는 한 번 출산할 때마다 한 번 임신해서 한 배에 4 내지 10마리를 낳아. 자, 그러니까 난 맥스로 잡아볼게. 한 번 임신할 때 10마리 최대 낳는다 치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동사 이제 세 번째 거 나와. and 다음에 can have까지야. 그런데 have a new litter라는 거를 출산을 얼마나 하냐면 every 2 months야. 2개월에 한 번 임신이야. 세상에. 자, 그럼 1년이면 몇 번 임신해? 6번. 그치? 자, 그럼 1년 중에
2개월마다 한 번이니까 총 6번 임신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 1년에 60마리를 낳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 번식했으면 지구가 전부 쥐여야지. 그치?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이렇게 낳는데 얘가 실제 수명이 얼마냐면 over the course of her approximately 12 months야. 12라는 숫자 현혹되지 마. month야, month. 1년 살아, 1년. 수명이 짧아, 쥐가. 그러니까 1년을 산다 쳐도 그래도 어쨌건 60마리 낳고 죽었겠네. 그치? 그런데 그러나가 왜 왔을지 생각해봐야지. 그러나 the vast majority of her pups야. 이 엄마 쥐가 낳은 새끼들의 대부분은 다 죽어. 근데 뒤에 영, 어린 채로 죽어. 아기 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영은 뭐야? 그냥 보호 형태야. 실제 이렇게 die 다음에 영 쓰면 젊어서 요절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뒤에 선생님 어떻게 형용사가 와요? 라고 하지만 실제 보어로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죽었고 그리고 죽었을 그때 당시에 the pups were 영인 거야. 어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형용사 써요. 자 그러면은 그와는 반대로 나왔어. 그럼 여기 연결을 잘 봐야 돼. 여기는 왜 그러나예요? 많이 나? 근데 다 죽어. 그럼 또 왜 그와는 반대로 해요? 이제 많이 낳고 다 죽는 쥐가 아닌 반대인 다른 동물이 나오나 보지. 그게 누구야? 아까 우리랑 비슷하다는 에이프에 속하는 침팬지. 그 다음에 코끼리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does not reproduce야. 즉 얘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번식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번식을 안 하냐면 until she is at least 12 years old야. 완전 반대지. 아까 걔는 생후 5주. 얘는 60주. 그렇잖아. 태어나서 12살 될 때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난 이거 몰랐거든? 근데 되게 진짜 늦게까지 번식 안 하고 충분히 성장하고 번식하는 건 아닌 게 강아지들은 있잖아. 보통 몸집이 큰 리트리버 같은 애도 태어나서 2년 정도 되면 임신할 수 있거든. 오히려 5년이 넘으면 임신 안 시켜. 왜? 그럼 노산이라고 강아지도 위험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걔들은 보통 2살에서 3살 사이에 임신을 시킨다면 야! 그런데 보통은 얘가 되게 느린 거야. 그러니까 12살 되기 전까지는 임신을 안 한다, 번식을 안 한다는 거는 얘는 진짜 충분히 성장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얘야, 이 엄마가 gives birth야. 애기를 낳아. 근데 뭐야? only one infant야. 나도 몰랐네? 왜? 왠지 원숭이 한꺼번에 여러 마리 나올 것 같지 않냐? 나의 편견이었어. 그래서 반성했어. 미안한 원숭아. 내가 감히 너를 쥐 따위로 동급 취급했어. 한 마리 낳는데 한 마리. 사람처럼 하나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낳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건 우리보다 더 느려. 왜? 우리는 그래도 맘먹고 나오면 1년에 한 마리 나올 수 있거든? 미안해. 엄마 집에 언니 오빠 인사를 보면 나랑 언니 오빠 2살 차이 이런 집 있잖아. 그럼 엄마 2년에 한 번 임신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봐봐. 5 or 6 years야. 침팬지는 5년에 한 번 임신해. 얘는 너무 느려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후에 30년 동안이란 얘기는 next 30 years는 얼마야? 12살부터 임신 가능한데 이후 30년간이라는 거는 대략 한 42살 정도까지 임신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즉 바꿔 말하면 30년 동안 낳는데 6년 텀으로 잡으면은 5번 임신하지. 5번인데 한 마리지. 그럼 뭐야 얘는? 5마리야. 그러니까 아까 쟤랑 비교하면 쥐는 사는 내내 60마리 얘는 사는 내내 5마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조금 낳고 천천히 낳지.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낳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야?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후손은 누구야? 이 코끼리나 에이프스 얘네들의 그 후손의 절반은 make it to becoming인데 여기도 주의에 중요한 건 동명사야. 또 to 다음에 ing 나오네 이거지. make it to 하면은 여기에까지 도달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뭘 하는 것까지 도달해? becoming parents. 얘네들은 부모가 되는 데까지 살아남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아까 쟤네들 기준으로 새끼 나이면 12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새끼가 다시 부모가 되는 12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오래 사네. 근데 아까 쥐는 어땠어? 대부분 어려서 죽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시를 쭉 보고 나면 아까 그 빈칸을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보니까 인간이나 그 다음에 그 밖에 몇 가지 종이라는 에이프나 엘리펀트는 되게 특이하네. 한꺼번에 많이 맞는 게 아니라 되게 조금 낳고 느리게 낳고 천천히 낳고 대신에 확률상 양보다 질이네. 많이 안 낳지만 오래 살잖아 애들이. 그치? 살아남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략을 맞추는 게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쵸? 빈칸이었고요. 넘어갑시다. 34번 볼게요. 34번
34번은 실제로 이번에 출제되긴 했지만 이 내용은 뭐 너무 많이 나오던 내용이라서 약간 수능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또 이 얘기야 약간 이런 수준이에요. 정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when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표현 잠깐 한번 볼까요?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표현 중에 뭔가를 결정하다 그럴 때 make a decision 이런 거 먼저 있어요? 그냥 decide라고 결정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make a decision 이렇게 decide 명사를 썼잖아. 그렇게 자주 해요. 왜? 여기도 변했잖아. make a discovery 했잖아. 그냥 discover 이라고 동사 쓰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저렇게 명사형을 넣어서 이 수거를 만들면 어떤 발견했는지 설명하기가 편해. 여기도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는 건데 그걸 그냥 discover 이라고 동사를 쓰면 뒤에 복잡하게 뭘 연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두 가지를 할 때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요 when 뒤에 나와 있는 동사 기준을 본다면 일단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입증을 해. 뭘 입증해? 어떤 가설을 입증할 때에 그랬어. 그런데 여기까지 써주고 나서 뒤에 they 당연히 같은 scientist지 과학자들이 그랬어. do not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not이야. 안 해. 이거야. 안 해. not이야. 동사는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 여기 keep 이렇게 왔어. 자 근데 in general은 아래쪽에 그냥 체크만 한번 합시다. in general은 아래쪽에 여기 있는데 일반적으로란 부사 또는 수거로 치면 as a whole 이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as a whole generally. 근데 일반적으로라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얘기지. 그치? 대체로 했는데 자 여기를 내가 잠깐 색깔을 바꿀 건데 여기다 내가 that informatio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at information이 뭘까? 내가 새로운 발견을 했대잖아. 내가 뭘 알아냈어. 그게 여기서 찾아낸 정보겠지. 그런데 그 정보를 keep to themselves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쪽에 있지만 keep 뭐뭐뭐 to oneself 하면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다야. 그런데 자기 혼자서만 비밀로 간직하는 걸 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알려준다는 얘기지. 공유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혼자 비밀로 간직하지 않는데 뒤쪽에 나와있는 so that 이라는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거든. 일단 so that 묶어.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게 전부 so that이야. 그리고 so that은 아래쪽에 써놨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절을 나타내.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고 다른 거 하나 더 쓰자면 in order 그리고 접속사 that을 써도 똑같아. in order that, so that 똑같아. 자 같은 건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볼게. 근데 여기서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이 목적이 이걸 하려고 비밀로 간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비밀로 간직한다라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봐야 돼. 자 내용을 볼게. So that they alone이야. 자기들 혼자서니까 자기들만 can consider 두 가지 동사라는 거야. 그 의미는 뭘까? 저기 말한 저 끝에 있는 it는 자기가 발견한 그 내용 discovery 즉 여기서 찾아낸 그 정보 그 정보의 의미를 자기만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 마찬가지로 뭐야? 내가 발견해서 새로 얻어낸 그 정보로부터 추가적인 이론을 이끌어내고 도출하려고 즉 중요한 건 뭐야? 나 혼자만 해보려고 비밀로 간직하는 그런 건 안 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지 않냐? 내가 막 연구실에서 실험실 열심히 연구했어. 근데 어떤 결과를 알아냈어. 너무 획기적인 발견을 했어. 정말 new하고 important한 discovery를 했어. 그러면은 아씨 나만 알아야지. 김 박사 이 새끼 말해주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 왜? 경쟁자니까 쟤한테 말해주지 않고 나만 알아가지고 혼자 연구에 논문 따고서는 막 이번에 교수로 정교수 승진하고 노벨상도 타고 막 이래야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야. 자기만 하려고 숨기는 거 안 한대. 그러면 여기 나온 게 숨기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단어가 publish가 나온 거야. publish는 여기서 꼭 출판한다가 아니야. 옛날에 논문 쓰면 무조건 책으로 썼을 거야. 그러니까 책으로 출판했겠지만 요즘은 publish 한다 할 때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논문 올리는 사이트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스타에도 올려. 저 오늘 연구 끝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렇게도 올려. 같은 얘기야. 그리고 연구 파일 다 올려. PDF 파일 올려. 공유해. 링크 보라고. 자 그거를 자기의 연구 결과를 그냥 발표해버려. 그냥 사람들한테 다 오픈해버려. 그리고 나서 만들어. 뭘? Their data.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게 만들어?
available for inspection이야. inspection은 검토, 조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토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즉 올려놓으면 뭐해? 득달같이 다 달려들어. 세계 각국의 박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 고정민이가 한 연구가 맞는지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오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다시 똑같은 조건을 실험해보니까 같은 결과 안 나오던데요. 너 이거 잘못한 거지. 막 조목조목 지적질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검토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테스트를 검토를 통과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정말 정확한 결과가 나왔네요. 대단하신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얘기야.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오픈한다는 거. 자, 그럼 밑에 여기 디스 박스일까? 이거 얘가 말하는 건 뭐야? 디스가 말하는 것은 위에 있는 저 2번 문장 전체야. 즉 대신에 라고 들어갔던 거는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혼자만 아는 대신에 사람들한테 그냥 오픈해버려. 발표해버려. 이렇게 한다는 게 it이라는 가목적어. 즉 이 가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은 뒤에 있는 to, reconsider, and, refute까지가 to 부정사 뒤에 동사 1번과 2번이 될 거고 이 전체를 다 가능하게 만들지. 누가 뭘 하는 거야? 다른 과학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 말고 나머지 동료 과학자들이 첫 번째 자신들의 그 데이터를 reconsider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their conclusions는 이 their은 잘 봐야 돼. 이 과학자들이 아니야. 여기 말한 건 다른 과학자야. 즉 내가 새로운 발견을 한 과학자들이 있을 거고 오픈해놨을 때 다른 과학자들이 그 새로운 발견을 한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검토해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났을 때 어쩌면 반박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발견을 한 그 과학자들의 과학적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실험 결과 이러므로 뭐뭐입니다. 이랬겠지. 근데 그거를 반박한다는 건 뭐야?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가 올린 대로 해봤더니 난 그런 결과 안 나왔는데 실제 이런 조건에서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까는 거야. 자,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검증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전체적으로 받는다는 게 다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do가 들어갔어. do는 여러분이 아는 다른 단어 쓰셔야 돼요. 뭐야? however. 그러나. 그 다음에 yet. 하지만 still. 이런 거 같은 뜻이야. 그러나 하지만. 자, 더욱 중요한 건 이거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랬어. 여기서 말하는 it은 여기 나라는 뭘 말하냐면은 자, 뒤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것은 make it possible. 자, it은 위에 나와 있는 저거야. 즉, 이 위에 있는 3번 문장 전체가 it이야. 3번 문장 전체야. 즉, 결국 내가 이거 오픈한 덕에 사람들이 나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 결론이 잘못됐으면 반박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자,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냐면 다른 과학자들이 to use that data 그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내가 올려놨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논문이 발표했는데 이렇대 라고 된 거지. 그 데이터를 뭘 하기 위해 쓰는 거야? 뒤에 to 부정사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쓰는 거지. to construct and 다음에 perform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연구 결과를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가설들 또는 여러 가지 실험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발견한 그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assumption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추정, 가정, 추측은 바로 that 이하야. 이렇게 써놓은 문장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면은 that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치? 사회가 as a whole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will end up이야. end up은 뒤에다 원래 동명사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지. 사회라고 말한 건 그냥 세상 전체야. 세상 전체가 no more이야.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대. 왜? 내가 오픈했으니까. 비밀로 안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지. 근데 만약에 뭘 한다면 if 만약에 정보가 spread 그냥 다 퍼져진다면 퍼뜨리다가 spread잖아. 그러니까 다 퍼뜨려진다면 as wid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널리 지금은 온라인에 올리면 그냥 인터넷에 전 세계 다 유포되지. 이렇게 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지. 근데 비교 대상을 봐봐. rather than 뭐보다야? 비교는 더 많은 걸 아느냐? 아니면 제한되느냐? 이 두 개를 대조시킨 거야. 즉 만약에 내가 인터넷에 올리고 발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오직 일부 사람들에게만 저 정보가 제한됐겠지. 예를 들면 찾아낸 나 아니면 내가 친한 옆에 이 박사한테만 야 너만 알아봐. 내가 이거 획기적 발견했어. 뭔지 알지? 넌 내가 대학 동기니까 알려주는 거야 막 이랬겠지. 그럼 얘랑 나만 알겠지. 아주 일부만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 퍼블리쉬 했잖아. 그러니까 일부만 아는 거라기보다는 널리 퍼져서 결국은 전 세계가 다 더 많이 알게 돼. 전체적인 지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
엄밀히 말하면 모든 과학자는 결과적으로 depends on. 자, 그리고 여기가 빈칸이었어. 줄칠까? Every science depends on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이었어요. 자, 그럼 빈칸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근거는 뭐였어? 모든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지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봐봐. 우리가 보통 AI 이런 거 연구한다고 그러지? 근데 AI를 발견하려고 할 때, 연구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기반으로 하는 건 인터넷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시작.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과학 지식을 이 사람이 디스커버했어. 그런데 얘가 자기만 혼자 알아. 그래가지고 이걸 전 세계가 알게 안 했어. 그럼 뭐야? 나는 새로 태어나서 AI를 만들고 싶은 과학자라고 쳐도 다시 반도체부터 해서 컴퓨터 만들고 인터넷을 개발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무슨 얘기야? 죽었다 깨나도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연구는 다시 제로셋에서 차곡차곡 1, 2, 3, 4, 5에서 100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떤 과학자가 한 시대를 이만큼 살았을 때 여기까지의 발견이 있으면 그 위에 새로 태어난 과학자가 숟가락 얹어서 이만큼 키워가는 거고, 여기서 이 사람이 다 공개해준 덕분에 다 공개해주고 죽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과학자는 또 여기다 얹어서 연구를 하는 거지. 왜? 공유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현재 2025년도를 살고 있는 과학자인데 옛날에 19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연구했던 거를 아무도 공유를 안 해줘서 하나도 없어서 나 혼자 다 연구해.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연구해도 한 요만큼 연구하다 죽겠지. 그럼 맨날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많은 과학자가 태어나도 우리의 연구수는 늘 여기에 머무르겠지. 왜? 사람의 생애 주기가 뻔하니까 연구하는 양도 뻔할 거고 비슷하게 연구하다 죽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왜? 인류는 왜 계속 발전하는 거야? 연구해둔 거 위에 공유해서 얹고 내가 또 공유해서 얹고 좀 틀리면 반박하고 그러다가 또 공유해서 얹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발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 원리는 뭐라는 거야? 나 혼자 잘나서 혼자 획기적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발견 자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발견을 기반으로 하지. 예를 들면 DNA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뉴턴이 먼저 유전이 되는 거다. 먼저 알았겠지. 그리고 DNA를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 알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까지 가겠지. 이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연구 업적에 의지해서 라는 게 핵심 주제예요. 넘어갑시다. 자, 35번 질문 갈게요. 네. 자, 36번 질문은 우리가 보통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흥망성쇠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흥하고 망하고 성은 뭔가 이룰 성자니까 잘 이뤄가다가 쇠퇴하고 그러니까 계속 롤러코스터에 왔다 갔다 맨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흥망성쇠. 이 질문들 앞부분은 그 얘기야. 역사는 사람들이 말하잖아. 원래 늘 스스로를 반복한다고. 뭐야?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 구조가? 여기 이상해. 왜 이상해? 보통 우리 이름 알잖아? People say that history repeats itself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people이 문장의 맨 앞에 있잖아. 근데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문법이긴 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that이라고요. 그런데 쓰는 사람이 느낌상 앞에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 말이 people이 아닌 거야. 야,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늘 그러지. 이렇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늘 그러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뒤로 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야. 역사는 반복한다. 근데 내가 여기 보면 문장에 노란색이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지문에서 이 얘기는 주제가 아니야. 아니야. 그걸 알 수 있어. 왜? 마지막 문장을 미리 볼 거야. 가보자. 맨 마지막에 9번 문장을 봤더니만 저 말이 또 있어. History repeats itself. 1번 문장에는 그 문장 고스란히 있어. 있는데 이 문장은 지나친 단순화처럼 보인대. 그럼 무슨 얘기야? 지나친 단순화의 다른 말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 즉 제가 오늘 계속 수업 중에 떠들어 내 눈에 계속 거슬려. 그렇다고 쟤는 늘 그러낼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건 지나친 단순화야. 안 그럴 수 있잖아. 오늘만 그럴 수 있잖아. 오늘만 우울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마에 포스트잇 붙인 저 친구야. 너 일리 나와. 일리 와. 책 가지고 여기로 와. 요 자리로 와. 내가 오늘 재수 지켜봤는데 거기는 친구가 나오시고 한 칸 띄고 앉아. 그러면 셋 다 나머지 짐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빨리 이동하세요.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자,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말했지만 이건 뭐야? 역사가 스스로를 반복한다는 말은 결국 잘못된 얘기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까 이 문장은 노란색일지언정 첫 번째 문장 역사는 반복한다는 거는 주제가 아니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흐름을 다시 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2번 문장까지는 그렇게 보여. 왜냐? 봤더니만 역사의 기록을 봤어. 뭘 보냐면 근데 ancient civilization,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뭐 이집트 문명, 여러 가지 잘 나가던 문명들의 역사적 기록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여기 컴마까지 왔어. 그런데 some things야. 어떤 것들은 정말 do seem 진짜 그렇게 보여. 강조해주는 조동사야. do는 없어도 돼. 있으면 강조되고 없으면 그냥 밋밋한 문장이고, 그치? 자, 그런데 정말 어떤 일들은 to happen again and again이야.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 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원래 우리가 분사구문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앞에다가 주어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ing 분사구문만 쓰려면 얘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랑 같을 때지. 근데 같아? 아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지문을 혼자 공부할 때 나한테 분명히 질문 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긁어주는 거야. Somethings가 룩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룩하는 거잖아. 즉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잘 보잖아? 그럼 어떤 일은 정말 반복돼 이런 얘기야. 근데 앞에 왜 people looking, we looking 이런 게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주어라서 그래. 그런 걸 일반 주어라고 하지. 그냥 우리가 본다면, 인간이 본다면, 사람이 본다면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하려는 필자 의도가 이런 걸 만약에 보면이라는 얘기지 이게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그치? 자, 너 수동으로도 묶어줘. 왜? 바라봐지는 게 somethings가 아니란 말이야. records니까. 자, 이대로 썼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은 실제 반복한대. 그럼 여기까지 보면 1번과 2번 문장은 뭐야? 같은 얘기야. 역사는 반복한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실제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3번에 보면 자, 반복되는 가가 나와 있어. 여기까지도 구체적 예시야. 반복된다는 예시야. 문명들은 있잖아. 팽창해. 즉, 잘 나가. 영토가 막 넓어져. 근데 나중에 이게 지나치게 확장돼. 너무 넓어져. 징기스칸도 영토를 지구의 절반 가까이 먹고 나서 망했거든. 그리스 로마도 나중에 끝간데 없이 가서 거기도 우리나라야 몰랐네 이럴 때까지 가다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넓어져. 그러고 나서는 망해. 그렇게 되는 거야 항상. 너무 많이 커지다가 망하는 거야. 자, 근데 그게 두 번의 예시가 나와. 하나는 어디냐? 자,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in 뒤에서 as in하면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야. 옛날 로마 시대. 그래놓고 나서 부연 설명하지. 로마는 옛날에 서기 476년에 망했어.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라고 나온 건 뭐야? 여기 중간에 그리고 라고 나온 거는 앞에 있는 로마랑 영국, 대영 제국을 말하는 거야.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야. which fell apart. 나중에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more than 1,000 years later이야. 한 1000년쯤도 더 지나서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해. 선생님 뒤에 보니까 in the post World War Second Year라고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말하거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게 1945년 우리 해방될 때야. 그러면 1945년도 이후에 대영제국이 멸망했다는 얘기야. 물론 영국은 남았지만 제국은 없어졌지. 원래 영국 안에 뭐가 있냐면 인도도 있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다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풀어주고 영국 하나만 남았잖아 지금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영국 제국 자체는 없어지게 된 건데 문제는 1945년인데 왜 1000년이 지나서냐고 얘기하냐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1945년 기준으로 1000년 지났으면 아직 안 온 거지. 2450 맞냐? 2945년이니까 그치?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1000년 지나서는 대영제국이 만들어지고 잘 나가다가 1000년쯤 더 지나서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 커지고 확장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1000년쯤 되던 어느 날에 망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 얘기야.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내용은 뭐야? 이게 두 가지 영국과 로마를 얘기한 건 뭐의 예시야? 진짜 역사를 보면 어떤 위대한 문명들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반복해. 아무리 잘 나가도 커지다 망하고 잘 나가다 커지다 망하고 이게 계속 돌아. 리피트야. 여기까지는 같은 얘기야. 근데 4번에서 보면 드디어 역접이 나오지. 그러나 is this 했을 때 this가 의미하는 걸 위에다 써볼까? this는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게 is always the case라는 건 늘 그런 걸까? 늘 사실인 걸까? 이렇게 말한 거야. 자, 만약에 그렇다면 잠깐만 if so라는 건 말하는 게 무슨 얘기야? if 해놓고 나서 만약에 다 쓰면 이거겠지. if this is always the
the case인데 다 쓰기 지저분하고 바로 위에서 말했으니까 안 한 거지.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 역사가 정말 그렇게 늘 한결같이 반복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역사를 못하러 공부하냐? 뻔하지. 그러니까 고고학, 대표적인 역사의 학문은 아마 되게 지루할 거야. 왜? one thing, 한 가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재미없겠네? 이런 얘기야. 그런데 but 또 나왔어 역접이. That's not. 자 그것은 그랬어. 자 그것은 not what archaeologists야. 고고학자들이 여기는 생각이 아니야.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위에 나온 거 고고학이라는 것은 지루할 거야. 왜 한 가지 일어날까? 이거 전체가 대시야. 고고학은 너무 뻔해. 맨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지루하고 따분한 학문이야 라는 건 고고학자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실제는 뭐야? 바뀐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시가 나는데 요 예시가 중요해. 이 예시는 무엇에 대한 예시냐면 역사가 항상 따옴표 반복만 하는 건 아니다. 의 예시가 나온 거지. 역사가 늘 반복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게 나와. 아까 대로라면은 커지고 지나치게 커지고 콜랩스 망하는 거지.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을 봐봐. 어떤 문명들은 있잖아. 예를 들면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야. 얘네들은 있잖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망해.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이 왜 망했나 봤더니 뒤에 과거 분사를 쓴 PP 형태를 쓴 분사 구문이야. 이 문명들은 1520년대에 침입자에 의해서 서구 문명이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됐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뚝 이렇게 된 거야. 즉 내가 자력 자체가 그냥 잘 나가다가 너무 커져서 너무 비대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막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놈 줘서 죽여버린 거야.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those empires, 이러한 아즈텍과 잉카 문명은 뒤에 never had a chance, 이런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했어. 뭐 할 기회? 되게 말이 이상한 것 같지? 망할 기회를 못 갖았다. 그게 아니라 as a result of overexpansion이야. 지나치게 과도하게 팽창된 결과로서 나라가 멸망하고 망할 만한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는 얘네는 망하긴 망했는데 그렇게 너무 커져가지고 비대해져서 망한 적이 없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망했어. 즉 반복된 게 아니야.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여기서 반복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문명에서의 경우를 본다면 역사가 반복한다는 말 자체는 지나친 단순하다. 즉 너무 단순하게 말한 거다. 아닌 문명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그러면은 oversimplification 대신 무슨 말 했을까? 아까 다른 질문할 때 내가 general이라는 형용사를 본 적이 있어. 한번 일반적인. general에다가 is를 붙이면 일반화하다. 근데 뒤에다가 e를 떼버리고 ation을 붙이면 일반화라는 명사. 앞에 over를 붙이니까 too much란 얘기잖아. 그럼 이게 일반화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스펠링을 OVER 이러면 미치지 못 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충분히 맞아. 일반적인 이런 형용사에서 출발하면 야금야금 조금씩 넓히면은 oversimplification은 overgeneralization 같은 얘기구나. 지나친 일반화다. 즉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된다?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 역사는 반복? 돼. 그런데 반복만 되지는 않는다지. 왜? 지나친 단순하지 틀린 말이라고 하진 않았잖아. 역사는 반복돼. 반복된다는 예시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다 보여줬으니까 명백한 사실이야. 역사는 반복돼. 근데 반복되는 현상만 있는 100%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이 안 되는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 같은 경우도 있고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싸잡아서 다 반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지. 그러니까 내용일치에 주의하라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은 거짓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거 다 아니야. 그치?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 역사는 어떤 역사는 반복된다 이랬을 때 이건 일치야. 반복되는 거야. 그쵸? 다음을 보면서 5분만 쉬었다 갑시다. 37번 좀 볼게요. 37과 8을 이어서 갈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오늘 진도 일단 마무리입니다. 자, 1번 문장에 보니까 스탠포드의 심리학 교수인 닥터 캐럴 드웩이라는 사람이 다 필요 없고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예요. 근데 어느 분야의 선구자냐면은 the concept of growth mindset이야. 자, 이 지문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growth mindset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자, 미리 줄을 좀 칠게요.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랑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여기 fixed mindset이라고 나와 있죠? 2번에 나와 있는 거. 자, 이렇게 두 개를 줄을 쳐놨으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선으로 한번 연결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얘 두 개가 이렇게 반대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즉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써있는 1번 문장에 있는 growth 마인드셋이 2번에 나와 있는 고정 마인드셋, 즉 그냥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은 상태. 좋은 말 같지만 좋지 않아요, 이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fix, 고정 마인드셋이랑 대조되는 개념이다 였고요. 자, 그러면 성장 마인드셋이 뭔지 봐야지. 성장 마인드셋은 이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게 as a way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 이거 하는 방식이라는 게 성장 마인드셋의 내용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즉 grow, 자라면서 learn, 계속 배우고, 그리고 and persevere인데 persevere 뜻이 뭐냐면 필기해야지, 그치? 자, persevere이 뭐냐면 계속 버티는 거야. 이 동사가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persevere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있는데 perseverance라고, 걔가 끈기야. 그러니까 쟤는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뭘 함에 있어 버티냐면 in our efforts니까 내가 노력함에 있어서 노력을 부단히 하는 거야. 끊임없이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잘하고 배우고 계속 노력한다 라는 방식이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분야의 이 사람이 선구자고 드웩이 어느 날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은 애들을 발견했는데 이 애들을 설명하는 말 대괄호 한번 이렇게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치는데 kids 뒤에 who are told they are smart 까지를 묶어주면 이런 애들이야. 자, 어떤 애들이냐면은 아래쪽에 여기에 비동사 told라고 되어 있으면은 뭐뭐라고 이야기를 듣다야. 왜? 누군가가 얘네한테 말을 해준 거니까. 자, 어떤 말을 들었냐면 they are told. 이 they는 누구야? 앞에 있는 kids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러겠지. You are smart 이랬겠지.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했겠지. 들으면 기분 좋지.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애들이 문제는 perform을 하는데 under 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perform poorly야. 잘 못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미래의 일에서라는 거는 얘네가 자라서 나중에 일을 하는데 또는 시간이 좀 지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잘 못해. 똑똑하다고 칭찬 들었는데. 자,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by 다음에 이 동명사 함으로써야. by 다음에는 ing 쓰면 뭐뭐 함으로써인데 애들이 easier tasks야. 쉬운 일만 선택하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to avoid evidence야. 즉 뭔가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 증거의 내용이 대절이야. 이만큼. 즉 동격의 접속사야. 뭐라는 증거냐면 they are not smart.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 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더라 라고 얘기했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이런 현상이 뭐야? 드웩 교수는 이걸 그렇게 불러. 뭐라고? having a fixed mindset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드웩 교수가 부른다 뒤에 뭔가 있어야 돼. 요 자리에 목적어가 하나 있어야 돼. 그치? 여기 도대체 뭐뭐를 having a fixed mindset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앞에 있는 저러한 현상, 저러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즉 나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 너 알고 봤더니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가 보다 라는 말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심한 애가 있어. 왜냐면은 걔가 되게 말하자면은 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은 거야 한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이 노래방을 가는데 노래방 가서 부를 노래를 미리 연습해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서 불러봤더니 나한테 음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 2키 내려야 된다고 알았어. 근데 모양 빠지잖아. 2키 내려다 너무 낮아서 다시 하나 올리면 모양 빠지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해보니까 큰 키를 하나 2개 내리니까 딱 맞더라 이거야. 그 집에서 연습해가. 그래서 가서 딱 불러. 마치 나 원래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것처럼 딱 불러. 그럼 애들이 그러지 스마트 대신 뭐라 해서 너 노래 잘하는구나 이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안 불러본 건 절대 안 불러. 너 노래 잘한다. 나 이거 하나만 불러줘.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난 됐어. 이제 목 아파서 안 할래.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건 목 아픈 게 아니야. 뭐야? 이거 부르면 처음 해보는 거고 못할 텐데 그러면 너 그렇게 노래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걔는. 그러니까 연습된 것만 해. 그런데 그런 애는 어떻게 돼? 노래방 딱 갔는데 내가 이거 불러야지 하고 갔는데 다른 친구가 먼저 불러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헐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아?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노래가 아니면 어떻게 될 거야? 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야.
꼭 개척해야 되고 못해도 극복해야 되는데 남들 보는 데서 너 못한다라는 말 들통나는 게 싫어서 지가 할 줄 아는 것만 해. 문제도 쉬운 것만 풀어. 어려운 건 안 풀어. 모의고사도 맨날 고일 것만 풀고 수능 풀면 너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거 들통나서 고3권 절대 손도 안 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지. Underperform in future test까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애한테 칭찬할 때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노력이 없어도 이룰 수 있는 걸 칭찬하는 게 나쁘다는 게 그래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반대라는 건 뭐야?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애들과 반대니까 이제 성장이 나올 차례지. 저 여기 발견했는데 애들이야.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런 애들 who are praised not for smart but for their effort까지를 묶어주어야 아 문장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가 키즈니까 develop을 쓰는구나 알 수 있지. 그치? 즉 애들이 똑똑한 것 때문이 아니라 노력 때문에 칭찬을 받은 그런 애들은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은 거야. 그럼 뭐야? 얘네는 쉽게 칭찬받을 수 있지. 뭐만 열심히 하면 칭찬받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열심히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애들은 이런 걸 키우더라는 거지. 저 교수님이 부르시기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걸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칭찬받으면은 까짓거 내가 성과가 나빴어도 아이 너 멍청하구나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구나 이런 얘기를 안 듣겠지. 그래도 너 진짜 열심히 하던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 송년을 하는데 새로운 여자 선생님이 계셨단 말이야. 신입 선생님인데 이제 노래를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신입 선생님이 나 소개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반했어. 왜? 그렇게 막 엄청 미모가 있고 노래 잘해서가 아니야. 노래 잘 못해. 그리고 막 중간에 목소리가 막 뒤틀려. 근데 후렴구까지 중간에 누가 끊어줄 줄 알았어 노래를. 근데 끝까지 다 불렀어. 근데 나 울 뻔했다니까. 약간 술 기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 왜냐면은 처음에는 선생님 노래 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몇 명 피식 웃었단 말이야. 그럼 나 같으면 솔직히 껐을 거야 쪽팔려서. 근데 그 선생님은 웃으면서 다 불렀어. 랩도 되게 못하는데 다 해 랩을. 가수가 여러 명이 부르는 건데 중첩되는 목소리가 있잖아. 그럼 사실 혼자 다 못 부르잖아. 숨차는 걸 다 불러. 그리고 전주 끝나길래 누가 누르려 하더니 리모컨 이렇게 막더니 끝까지 다 불렀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래 못하니까 딴짓하고 뭐 노래 놀고 막 잡담하고 핸드폰 보다가 너무 열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핸드폰 이렇게 그 사람만 보는 거야. 대박이다, 멋지다 막 이랬어 사람들. 그래서 막 나도 막 박수 쳤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선생님한테 노래는 다시는 안 시킬 건데 내 아이가 성경학원 다니다면 전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아무리 흔들려도 사람들 시선이 나한테 안 와도 할 걸 끝까지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끝까지. 근데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워. 막 유쾌해가지고 되게 못하는데 부르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었거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얘는 그러겠지. 불렀는데 못 불러봤자 너 노래 잘한다고 칭찬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너 되게 즐겁게 부르는구나 라고 칭찬받으면 끝까지 해야지. 노력한다고 보여줘야지.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잘하기도 하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perform? puor일까? underperform 아니겠지. 얘는 perform well이겠지. 나중에 일 잘하겠지. 언젠가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그 얘기야. 자 그러니까 결국 하려는 말은 이거야. 자 they learn. they는 누구야? 여기서 위에 있는 저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자기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노력하는 애들은 뭘 알게 되냐면 바로 that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면은 얘네가 자기의 노력이야말로 자신의 성공이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걸 얘네는 알아. 배우게 돼. 내가 노력하니까 잘하게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if they continue to try, 계속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계속 하던 대로 한다면 시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언젠가 improve, 좋아지겠지. 언젠가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지. 그 얘기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될까? 점점 좋아질 거야. 즉 노력하는 걸로 칭찬받는 애들은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어. 근데 노력하는 걸 아니라 머리 좋구나 라고 칭찬받는 애들은 몸살이겠지. 내가 자신 없는 거 하지 말아야지, 잘하는 것만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늘 잘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야지, 쉬운 것만 풀어야지. 그럼 발전이 없겠지. 결국은 이런 애들이 말하는 건 위에 있는 바로 저 아이들이지. 즉 뭔가 칭찬을 받지만 노력하는 거에 대해 칭찬받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동사 두 개야. 결국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뭔가 더 힘든 일도 하게 되는 거야. 왜? 노력을 쉬운 일에 노력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나 열심히 밥 먹어야지 이런 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어야 도전하고 노력하게 된단 말이야. 계속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해볼 수밖에 없어. 그럼 계속 더 어려운 거를 기꺼이 도전하고 맡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만족감이 커지겠지. 나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몸살이지 않고 도전했어.
심지어는 지난번보다 나아졌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래줄에 6번 주제문이네. 별표 찍고. 노란색이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emphasizing effort야. 여기까지가 주어인 동명사야. 주어야. 그러니까 S. 아이들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gives 줍니다. 아이에게, 이게 누구누구에게란 간접 목적어야. variable인데 어떤 변수를 주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은 너 똑똑하구나. 심지어 너 예쁘다. 이런 거는 예쁘게 태어나면 예쁘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안 예뻐지는데 내가 노력을 막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사실은 되게 우울할 수도 있겠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노력한다는 걸 칭찬받았어. 근데 까짓거 노력은 내가 하면 돼. 그러면 결국 노력을 칭찬한다는 게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변수를 주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성장 마인드셋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질문이에요. 넘어갑시다. 38번 볼게요. 38번은 자, 여러분이 지하철 타보긴 했겠지. 지하철 타고 다닌 사람. 학원 올 때 지하철 타는 사람. 생각보다 많네?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 자, 이 지문은 지하철에 대한 공간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자, 앞에 보면은 앞에 투부정사가 투 모니터가 주어인데 동사를 쓰고 보어도 투부정사를 썼다? 좀 특이하지? To monitor our surroundings. 우리의 주변 환경을 우리가 잘 관찰한다, 감시한다는 것은 물론 관찰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 미안해, observe야. observe. 내가 잘못 썼어. 자,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 observe를 써야지. 관찰하다 라는 단어가 생각나야지. 자, 우리의 환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디에 집중한다는 거냐? What's outside ourselves야. 우리 스스로의 바깥에 있는 것을 집중하는 거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야. 생각해봐. 야, 네 주변 환경 관찰해봐. 그럼 넌 뭘 볼 거야? 이렇게 교실 한 바퀴 이렇게 보겠지. 그럼 이게 내 안에 있어? 당연히 아웃사이드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야. 우리 자신의 바깥에 있는 뭐 의자, 교실, 천장 뭐 이런 거 보겠지. 그치?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건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어쩌면 맛보는 거. 이렇게 되지, 그치? 책상을 핥아먹는 애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감각을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걸 살피는 게 내 환경을 감시하고 관찰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가끔씩은 해놓고 여기 벗이 온 이유가 있어. 뭐 때문이냐면 자, 이것 때문에 그래. 두 군데 밑줄 치면서 내가 화살표를 할 건데 여기 분명히 outside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밑에가 within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야. 즉 분명히 환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저런 자, 그러나 라고 나온 거는 문제는 what really marks a place야. 이거 스펠 잘 봐야 돼. 얼핏 쓱 보면 make다 이러는데 아니야, make 아니야. 마크야, 마크. 마크가 뭐야? 왜 트레이드 마크 할 때 그 마크야. 그러니까 표시 이런 거잖아. 근데 명사로도 표시인데 동사로 표시하다, 특징 짓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something인데 less specific이야. 좀 더 그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특정하지 않은 게 될 수 있어. 근데 위에서 말한 거 내가 만약에 보고 듣는 거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정한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 바깥에 있는 건데 아래쪽은 뭐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특징 지어 주는 것은 실제 내 감정이야. 근데 이 장소가 이제 나올 건데 지하철이 나와, 예시로. 그런데 지하철이라는 기차 전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지하철 타면 어디 서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하철 딱 타러 갔어. 근데 앉는 자리는 딱 채워지고 나머지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쳐봐. 그럼 어디 쓸 거야? 어디서? 그러면 왜 자리가 있잖아. 예를 들면은 지하철이 이렇게 기차가 있을 때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 내리는 문이 이렇게 자동문 이렇게 있고 여기 쭉 의자고 여기도 내리는 문인데 여기 쭉 의자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의자잖아.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 딱 맞대고 서? 그럼 제일 엽기적인 거 가운데 딱 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막 이러고 있어. 안 하지? 안 하지, 그치? 물론 있을 수 있어. 아주 극강의 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도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쓴다면 대부분 여기 왜 쇠 봉 하나 서 있잖아. 여기 이거 잡고 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유리가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면 터널 지나가 까맣게 보일 때 거울 보면서 막 앞머리 막 이러고 하고 뭔지 알지?
그렇게 서 있지. 자, 이거를 내가 지문에 이게 나올 건데 지문 보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다는 거라는 건 뭐야? 어떤 장소의 특징을 정하는 건 사람 감정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즉 네가 만약에 지하철 탔을 때 어디 서 있는가 생각해봐. 네가 서 있는 그 장소를 정하는 건 네 감정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 얘기야. 자, 그리고 보자.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하철에 탄 패신저 승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대. 봤더니만 자, 이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냐면 되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묶어줄게. 어떻게 묶냐면 trying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다 이 과학자들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뒤에가 있어. 뭐냐면은 여기 동사가 examined야. 자, 여기 얘가 동사 examined. 요소들을 시험해봤다. 근데 어떤 요소들이냐? 뒤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that에서 여기까지는 factors 이렇게 돼. 자, 그럼 내가 핵심 단어만 잠깐 줄쳐본다면 이 문장은 간단하게 주어가 동사했어 요소들을 이게 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박사님들이 조사했어 이런 요소들을 이게 끝이야. 근데 중간이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 그 군더더기를 이제 구경하러 가볼 거야. 어떤 교수님들이냐면은 박사님들이냐면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고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교수님들이야. 그런데 첫 번째는 이거야. 도대체 왜 인간들은 앉는 걸까? 어디에? Where they sit. 걔네가 앉는 거기에.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야? 서 있냐 이거야. Where they stand. 걔네가 서 있는 거기에. 넌 왜 맨날 문가에 서 있는 거야? 이 얘기야. In subway, 지하철에서 또는 metro trains에서. 이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알아내려는 사람이 있대. 참 밥 먹고 할지. 자, 저런 거 보면 되게 부럽잖아. 와, 잘 사는 나라니까 저런 걸 연구하는구나. 왜? 저런 데도 연구 지원금이 가는 거야. R&D 자원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막 반도체 연구한다는데 R&D 예산 삭감하잖아.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저런 데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내가 호기심만 있어도 연구할 때 나라가 막 국가가 연구비용 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근데 막 애들이 그런 걸 못 하잖아. 이거 아쉬워. 어쨌거나 자, 다시 볼게. 여기서 where이 궁금하다는 사람이 있어졌어. 왜?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속 where라면 관계부사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관계부사로 보기에는 여기 예를 볼까? 사람들이 서 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 앞에 place가 없잖아. 이 동사잖아.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게 어딘가? 그것도 아니야. 왜? 옆에 한글 해석을 가봤더니 4번 해석을 아무리 눈치고 쳐봐도 어디라는 말은 없단 말이야. 말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앉는 곳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원래 서 있는 곳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그 장소에, 앉아있는 그 장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거는 도대체 저 where는 뭐야? 이런단 말이야. 관계부사도 아니고 의문사도 아니라면 무엇이냐 이거야. 일종의 관계부사에서 파생된 건데 관계부사 where 앞에 만약에 지금처럼 선행사 the place가 없잖아.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그곳에서라는 말이 돼. 즉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어디에서라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왜 앉아있는지,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서 있는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그런 장소에서라는 뜻이라는 거야. 자,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뭘 시험해봤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야. 무엇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냐면 the way야, 방법이야. 근데 방법 뒤에도 물론 관계부사가 원래는 있었겠으나 여기다 how를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쓴 것 뿐이야. 생략한 거야. 그치? 결국은 riders,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하고 그 다음에 navigated인데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 어디서 그 장소, 지하철 공간, 지하철이라는 안 공간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다니는 방법을 형성하는 요소들. 즉 애들이 지하철 안에서 어떤 식으로 다니는가, 어떻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서 있는가, 이거를 구성하는 방법을 조사해봤다는 얘기야. 봤더니만 자, one of their findings야.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야. 이런 이유들인데 물론 여기는 Y가 생략된 거지. 그치? Many riders like to plant야. 자, plant는 원래 뭐냐면은 식물이라는 명사가 되지만 나무를 심다 할 때 plant도 돼. 그래서 왜 임플란트 할 때도 심는 거거든. 이를 심어 넣는 거야. 트랜스플란트는 뭐야? 옮겨서 심는 거니까 장기 이식이야. 심는 거야. 꽂아 넣는 거야. 근데 뭐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지하철에서 딱 탔는데 문 여기 들어가서 나를 스스로 어디다 꽂아 넣을까? 나의 다리를 뿌리 삼아 땅바닥 어디에다가 심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다 위치시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여기다가 심더라. 여기다가 세련된 말로 자리 잡더라. 이런 거야. 어디다가? 너네가 아까 골랐던 그 자리. Close to the door야. 문가. 문 옆에. 거기에 심더라 이거야. 근데 이유가 있었어. 나도 생각해봤는데 거기 주로 쓰겠는데 내가 왜 거기 쓸까 생각했거든? 근데 거울 보려고? 딱히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대부분 핸드폰 보자 요즘 사람들은 서서. 거울을 안 봐. 유리를 안 봐. 그럼 뭐냐 했더니 이거야. 일단 제일 첫 번째인 거지. 내리기 편하니까요. 이렇지. 근데 생각해봐라. 니네가 만약에 다음 정류에 내린 게 아니야. 지금 탄테로 이 기둥 옆에 문 옆에 서가지고 아직 7정류장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 불편해 사실. 타는 사람한테 치이고 내린 사람한테 치이지. 그럼 되게 불편해 사실은. 그런데도 거기 서 있어. 그런 게 여기 설명된 거야. 일부분은 바로 이거. 즉 사람들이 왜 문가에 서 있냐면은 분명한 편의성 때문이야. 바로 내릴 수 있잖아. 그거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안 내릴 거면 왜 거기 서 있어? 다른 게 있는 거야. 그것은 일부분은 이거야. 보다 추상적인 감정 때문인 거야. 아까 추상적 감정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문에서 말했을 때는 약간 less specific이라고 했어. 덜 구체적이다 라고 아까 지문에 있었어. 이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은 옆에다가 문장 번호를 써줄게. 이게 2번에 있었다고. 아까 위에서 조금은 덜 구체적인 sensation 대신에 feeling이라고 했다고. 감정. 그거야. 그것 때문인 거야. 그래서 진짜 있었는지 한번 가볼게. 이게 저기 있잖아. 여기 있는 이 less specific한 feeling 때문에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다.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정해주는 건 추상적 감정이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 이 말과 아래쪽에 내가 지하철에서 어디 서 있는가 그 장소를 정해주는 건 결국 추상적 감정이야. 똑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야? 즉 그 감정이 뭐야? 이런 욕망이 있는 거야. 뭘 하고 싶냐면은 to avoid. 피하고 싶은 거야. 가끔씩은 약간 불편한 감정인데 뭘 하는 감정이야? accidentally making eye contact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 뭔지 알지? 내 앞자리에 만약에 아까 지하철처럼 내 앞자리에 사람이 쭉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하지만 나는 핸드폰 이렇게 하려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지 본 게 아닌데 자기 쪽에 시선이 오면은 뭐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너 본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막 제발 내 남편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봤대. 근데 앞에 여자가 되게 짧은 치마 입고 앉아 있었대. 근데 자기가 핸드폰 보려고 시선이 이렇게 된 건데 여자애가 자꾸 막 치마 이렇게 막 내리고 무릎 엎으면서 막 이러더래. 그래서 내가 막 남편이 너무 불쾌했다는 거야. 나 너 본 거 아니거든 속으로 막 그랬대. 너 못생겼거든? 막 이러고 너 안 본 거거든? 근데 자꾸 힐끈힐끈 보면서 이 아저씨 왜 자꾸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봐 이렇게 느낀 거야. 근데 내 남편은 문가 자리가 안 비어있으니까 거기 쓴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불편하잖아 눈이 마주치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사람들이 문 옆에 쓴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려는 결론이 뭔 거야? 우리가 감정을 볼 수는 없어. 여기서 볼 수 없다는 말은 왜 했어? 아까 말했잖아. less specific이라니까 구체적이지 않아.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그 감정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감정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지하철에 하다못해 어디 서 있는지도. 그치? 거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 지문은요 내가 솔직히 풀고 난 깜짝 놀란 게 기출문제 푸는 학생들 훨씬 유리했을 거야. 전에 고2 모의고사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 탔을 때 다 숫자만 보냐 이게 질문이 있었거든. 엘리베이터 생각해봐. 여러분 대부분 핸드폰 보지만 1층인데 3층 가면 금방 꺼질 거니까 핸드폰 안 보고 대부분 서가지고 숫자 이렇게 봐. 1, 2, 3 이거 숫자 본다고. 아니 안 올라갈까봐 보는 거야? 멈출까봐 보는 거야? 아니야. 올라간다는 거 알아. 근데 숫자를 보는 건 뭐냐면은 딴 데 보기 애매하거든. 이렇게 근데 옆 사람 보자니 너무 가까운데 이렇게 보자니 그렇고 딱히 볼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고개 뻣뻣이 들고 숫자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지문이었거든? 근데 그 지문이 고2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이거 너무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시선 처리를 하는 방식, 내가 어떤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 건 뭐야? 남들과 눈 마주치는 게 불편해요. 이건 거야 의외로. 그 지문과 똑같은 주제였어요. 여기까지 봅시다.